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조한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한대 기자,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대국민 담화가 사실 어제 있을 것이냐, 오늘 있을 것이냐 이게 되게 출입 기자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어제는 담화가 없었는데 예.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사실 좀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니까요. 예.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향적인 입장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은 당연히 국민의힘이겠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평론가님, 침묵을 지켜온 윤 대통령이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로 국민 앞에 섰는데 계엄 선포 논란에 대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배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가결되는 것을 좀 피해보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표결이 이제 시간상으로는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상황에서는 한 7시간 앞두고 예. 한 건데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어요. 더 빨리 입장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입장이라는 거는요. 여러 번 대통령이 이런 비상시국에는 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4시간 동안 안 나올 때도 많은 분들이 답답해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좀 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뭐 어림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또 이 자체가 5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서 이루어질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의 가결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췄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칠예로 조경태 의원이 의총 도중이지만 예. 입장을 바꿨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현재 그럼 명시적으로 의총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를 제가 보니까 예. 안철수 의원 정도만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 물러나겠다는 퇴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나는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예. 자, 저희 얘기는 본인의 그 운신을 당에 일임하겠다. 자, 그 당에 일임한다는 것은 지금 한덕수 총리를 만난 이 한 대표가 한동훈 예. 대표가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국회로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거기서 상당 부분 당에 일임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정부와 당에 맡기겠다는 얘기가 상당 부분 그 구체적 방안이 나올 거로 봅니다. 예. 제가 예상하는 거는요. 사실상의 책임 총리를 한덕수 총리를 내세우면서 당분간 대통령은 사실상의 이선후퇴. 뭐 법적으로 그런 용어는 우리나라 법에 없어요. 이선후퇴를 그렇지만 사실상 좀 물러나 있으면서 앞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다 챙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내가 말한 조기 퇴진의 방식을 예.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이 정도면 일단 뒤로 물러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해를 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는 별개입니다. 국민들이 또 야당이 받아들여지는 여부는 별개고 여당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수긍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초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나머지는 의총에서 별 얘기가 없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소장파들도 사실상 오늘 가결시키는 건 아니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금 취재 기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5시 뭐 한 3, 40분경에 이루어질 이 표결에서 당장 가결될 가능성은 이 담화가 상당히 낮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마치고 국회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복귀를 해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 세심히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소통해서 민생 경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배경을 밝힐지도 좀 관심이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두루뭉술이하고 좀 짧았어요. 그 엄청난 사태에 대한 설명이랄까? 예. 사과의 변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아쉽다. 두루뭉술하게 좀 얘기했지만 네. 뭐 국민에게 심려와 불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심려와 불편 이상의 충격과 경악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고 말미에 이 연단 옆으로 나와서 또 보셨듯이 고개를 숙이고 퇴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또 받아들일 거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장 이 오늘 5시 반에 저 정도면 우리가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여당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면 예. 1차적으로 성공한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좀 용어의 선택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만 성과를 거둔 것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예.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까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모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임기를 포함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전적으로 일임하겠다 했던 말 포함해서 또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 책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야당은 뭐 이 내란 수괴란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오늘 예.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뗐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예. 또 뭐 공범과 함께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정치적 수사이긴 하지만 대단히 좀 강도가 높았죠. 강도가 높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지금 5개 수사팀이 꾸려졌잖아요. 국회에서 민주당은 상설특검까지도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수사를 한 5갈래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사 대상일 수 있잖아요. 내란 혐의를 보든 내란 예비 흠모 혹은 내란 미수 혐의를 보든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대통령에게까지 이를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여인형 뭐 등등의 이런 당시에 그 연루자들이 있잖아요. 예.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 수사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자, 아까 그 조기 퇴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말한 조기 퇴진은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상당히 그 신중한 표현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각에서는 뭐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거 아니냐. 예.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예. 여론에 한동훈 대표는 좀 부응을 했다.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여론이 70%에서 뭐 일부 여론조사는 80%가 되니까 예. 그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조기 퇴진해야 된다는 말은 했지만 그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질 탄핵에 대한 찬성은 아니다. 선을 좀 그은 거로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담화가 나왔고 총리하고 지금 만나고 왔는데 아까 뭐 앵커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한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안의 일은 총리가 챙긴다. 이게 사실상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나왔던 그 책임 총리 거국 중립 내각 얘기하는데 거국 중립 내각의 전제 조건은 야당이 동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절대 거국 중립 내각 같은 걸 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대통령은 좀 뒤에 물러앉아 있을 거고 당분간 수사를 받을 거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총리가 앞으로 책임 총리처럼 역할을 할 것이고 모든 문제는 당과 상의해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이 방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 한 총리와 긴급 회동을 갖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 직후에도 한동훈 대표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기 전에 네. 대국민 담화를 듣고 나서 바로 답을 내놨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는데요. 한 대표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주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총리와의 어떤 회동을 예. 미리 알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하고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건데, 예. 예, 논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당과 소통해서 민생 경제 잘 챙기겠다고 이야기 나눴고 또 총리에게 민생 경제 국정 상황 세심히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도 말했는데요. 재차 이런 입장을 밝히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인 그 분노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지금 예. 전국에서 오늘 토요일을 맞아서 동시다발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해요. 예.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도 이제 오늘 시민단체들이 많이 또 하는 그런 집회 시위가 있다고 하고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을 한다고 하고 규모는 가늠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좀 나오실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것의 규모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모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도 여론조사의 결과라든가 이런 그 분노한 민심을 마냥 외면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을 아주 신중하게 쓰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예. 노력하겠다. 혹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자, 맞잖아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오늘 총리 공간에 가서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책임 총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게 헌법시나 법률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정 전면에 나서는 거를 우리가 책임 총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거의 안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교 일정도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도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국가 신인도라든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제 주말 지나면 장이 또 열리는데 지금 요새 미국 장은 잘 나가는데 한국 증시는 지금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상황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 민생, 굉장히 어려운 민생 이런 거를 경제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가 좀 더 지금까지보다 더 강화된 어떤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 나타나면 그게 사실상의 이선 후퇴 혹은 이제 정상적인 직무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법적으로 그런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당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이선 후퇴도 아닌 것이고 당장 오로지 지금 야당에서는 즉각적인 퇴진, 소위 말해서 하야 혹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현재는 절대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따라서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차오를 대로 차오른 이 게이지, 이 민심을 예. 조금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잖아요. 당장 그리고 동요하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서 8표만 이탈하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오늘 가결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거를 막자라는
그런 표현을 골라서 쓴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비상의총이 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방식이 또 고민이 될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을 나중에 하니까 이게 그럼 표결하고 퇴장할 거냐? 그렇죠. 그럼 표결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투표에 임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재석은 했지만 그런데 표결하고 나서 또 뭐 반대 자율투표에 맡기게 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의총에서 저는 경론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흐름을 한 차례 끊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태가 상당히 급격하게 또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예. 내외신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예.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의 배신감,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해결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 반국가적인지 내란 속의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석한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이 된다면 오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 예산, 미래 준비 예산, 경기 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면서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한대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야당과 이 대표는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탄핵안 표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비판 이어나가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예. 탄핵밖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탄핵이 오늘 가결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민주당이 벌써 다음 일정을 밝히고 있다는 거는 예.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이게 뭐 기대는 하지만 부결이 되기는 이게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 좀 다음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될 때까지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에 한 회기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계속 민주당이 이제 절대다수 의석을 야 6당과 함께 190석을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예. 무소속까지 합치면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임시국회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임시국회를 열어서 계속 탄핵안을 이제 올려서 또 표결에 붙이겠다는 건데 국민적인 여론의 추이 그리고 이제 탄핵이요. 이 탄핵을 국민들께서 너무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언론에서 너무 탄핵. 그러니까 이건 가치 판단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지금 탄핵 열풍에 휩싸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받았다가 업무마비 됐다가 돌아와서 헌재 판결 받고 복귀했는데 또 탄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초유의 기록인데 또 신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 자, 이런 거는 물론 이거와는 별개로 야당은 탄핵 받을 만하니까 또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 탄핵을 한 2번, 3번 하게 되면 이것도 저는 부메랑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역풍이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그러면 탄핵 회전문만 우리는 봐야 되느냐. 뭐 이게 인디언 기후제식 탄핵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게 여론이 엄중하다면 저는 뭐 2번, 3번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때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국민들은 이 사태가 좀 조기에 예. 안정이 돼서 일상이 좀 회복됐으면 대한민국이 OECD의 그 국가고 경제가 지금 어렵고 예. 1월 20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출범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뛰는데 네.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하고 지금 뭐 어떤 루트조차 못 뚫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국민들은 이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를 통해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피로감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관심은 탄핵안 표결 전망인데 여당 내에서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소장파 또 비주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가운데 공개적으로 여당 내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이 사실상 탄핵 반대로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 입장을 바꾼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런 흐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안철수 의원만 입장을 아직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 입장도 저는 5시 이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뭐 의총 마냥 할 수 없거든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도 친한 친윤이 지금 엄청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예. 자, 이 방식은 뭐냐면 이게 엄중한 표결이다 보니까 이탈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목도 인사에 관한 문제는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면 누가 알겠느냐? 예. 모르겠다. 그래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친윤 쪽에서는 이걸 확실히 부결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퇴장입니다. 퇴장. 중요한 거는 200명의 가를 쓴 한자로 쓰든 한글로 쓰든 가라고 쓴 투표 용지가 200장이 정확히 유효로 나와야지만 대통령 탄핵은 가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국민의힘 108명이 다 퇴장을 하잖아요. 예. 그럼 투표가 불성립해요. 투표함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이제 가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싶은 의원이 있었어도 다 같이 데리고 나가면은 부결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방향을 취할 거다. 다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걱정하는 것은 예. 국민적 여론이죠.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 그 70%가 넘는 여론을 무시하고 집단 퇴장을 해?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양새 있게 반대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사태가 좀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총에서 그런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만약에 퇴장을 하잖아요. 예. 그럼 가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적 의원이 아니고 제석 의원. 예. 들어와 있는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앉아서 찬반을 묻도록 하고 대통령 탄핵 때는 집단 퇴장을 하고 뭐 이건 좀 꼼수로도 비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의총에서는 그야말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박상규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한대 기자와 탄핵안 표결 전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